전직 대법원장의 첫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이런 주제어로 저희가 뽑았습니다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1일, 지난 금요일에 소환될 때 당시의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보고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시나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네, 오전에 편견 선입견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소환돼서 조사를 받기 전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묵묵부답으로 답을 하고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좀 이렇게 또 빨리 두 번째 소환을 한 셈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간 자체가 예. 또 여러 가지 지금 인사도 보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혐의 자체가 나름대로 이 장대하기 때문에 검찰 내부 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40건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 자체를 지금 이틀에 걸쳐서 반뿐이 아마 조사를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자체가 이제 많이 좀 본인 검찰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원래 검찰이 예상할 때는 한 주말 정도에 예. 어느 정도 3분의 2까지는 뭐 마치지 않을까 생각되었지만 그 조서에 대해서 꼼꼼히 할애하는 시간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또 걸렸기 때문에 예. 오늘 또 다시 이제 소환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 11일 날 9시 반에 조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밤 8시 반까지 한 11시간 조사가 이루어졌고 네. 다음에 그 조서에 대한 검토가 3시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일 날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예. 또 역시 약 10시간 정도 조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네네. 그러면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은 11시간에 불과하고 조서에 대한 검토가 무려 13시간이 되었다. 예. 그만큼 이제 그 조서에 대한 작구에 관한 수정도 이제 꼼꼼히 그 한 점으로 봐서는 결국은 이제 그 재판에 이르러서 판사의 그 심증 형성에 있어서 네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조서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자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 부분 지체돼서 결국은 이제 검찰이 예상했던 그 수사에 대한 진행 속도가 다소 그 더딘 탓에 오늘도 역시 재소환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근데 사실 변호사님 이게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조서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좀 드물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이제 피의자로 적시된 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예. 권위자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워낙 잘 알기 워낙 때문에. 잘 아는 사람, 검찰에서도 그렇고 이제 조사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네. 양쪽 다 정말 이만한 흠결만 나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서 보는 거고요. 예. 조서라고 하는 부분이 예상 질문 한 100페이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뭐 막연하게 묻고 싶은 것을 묻는 건 아니에요. 네네. 일종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감추고 그 시나리오를 맞추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그 조서에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예. 어떻게든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 거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면 검찰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재판에 공식적으로 넘겨질 때까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밀행성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조사를 받고 답한 내용들을 보면서 검찰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걸로 맞서야겠구나라는 네네.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서 검토하는 데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유난히 좀 많이 본 부분은 맞죠. 예. 근데 지금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 개입은 결코 없었고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조사에서도 역시 이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죠. 네,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입증은 이제 그 검사가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가장 그 효과적인 그 방어 전략이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네. 일부 사실관계가 간접적으로 구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알아서 한 것인데 나는 이제 그 모르는 일이다. 네. 이건 결국은 이제 공모 관계에 대한 이제 그
단절,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이런 그 전략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 이제 이것을 피의자 입장에서 인정할 필요는 분명히 없겠죠. 똑 떨어지는 증거가 없는 한, 더군다나 이번 그 혐의 사항이 법률적으로 봐도 그게 녹록치 않은 직권 남용의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런 점은 범위가 없다라고 하는 점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이제 하지 않았고 설령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도 이것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다른 실무진이 하는 행위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공모의 연결고리가 끊을 수 있는 이런 그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다퉈야 될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 입장으로서는 앞서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검찰의 어떤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방패가 필요할 텐데 그럼 검찰로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정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지 않는 이상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검찰이 보는 스모킹건 어떤 걸까요? 지금 그래도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들이 좀 나온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서 구속된 임종원 법원행정 차장이나 아니면 그 윗선인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법원행정 처장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임전 차장은 구속됐지만 구속됐죠. 예. 그 윗선이 기각이 되면서 야 그럼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네네. 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례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났던 어떤 사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서 이 김현장 일본 측을 대리했던 변호인을 만났고 그 부분이 네네. 세 차례나 만난 부분이 자료로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객관적 증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 이규진 법원행정 양형위원장이죠. 예. 양형위원장 같은 경우도 직접 지시를 받아서 이걸 기록해놨고 거기에 대자라고 내가 대법원장이 받았다는 부분들까지 진술이 돼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리법관들 블랙리스트죠. 사실은 본인이 추구하고 있던 상고법원이라는 게 대법원의 어떤 그런 어떤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무리법관이라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 네. 그러니까 이건 불이익까지 이겨지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명확한데 그 부분에도 자필로 결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부분이 오히려 두 박병대 고용한 전직 법원행정처 처장들보다도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인 건 분명히 맞는데 네네. 법적으로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일종의 권리행사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될 것인지에 관한 법리 다툼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이 양 전 대법원장은 완전히 무사히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할 것도 아닌 상황인 겁니다. 예단할 수 없는 어느 쪽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소환이 이제 공개 소환이 됐고 그리고 오늘은 비공개로 소환이 됐습니다. 검찰로서는 뭐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부를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 그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당연히 검찰로서는 고려를 하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예.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네네. 즉 그 혐의 자체를 계속 부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것에 이제 사실 맞긴 맞습니다. 네. 결국은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소환을 하지 않았겠죠. 예. 다만 이제 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는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두 대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가 결국 기각됐을 때 그 기각의 이유 자체가 한번 다투어 볼 만하다. 공모했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폈기 때문에 이번 사항도 사실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그 예상을 하는데요. 네네. 더군다나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그 직권 그 남용인데 과연 대법원장이 남용할 직권이 있는 것이냐. 즉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도 계속 부인한 취지가 이것은 죄가 되지는 않는다. 예. 설령 그 도의적인 다소의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욕심을 부리는 이런 점은 있지만 직권 남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과연 대법원장의 그 직권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그 법원 인사에 개입을 한다든 법원 재판에 개입을 한다든가 이것은 그 어느 근거도 없는 것인데 이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 이 논리를 계속 피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공모를 했다 이것은 예.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점인데 과연 이것은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지 정말 범죄 혐의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청구는 분명히 할 것이지만 네. 발부가 될 것이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보실 때는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한다면 발부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여요. 말씀드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기존에는 이게 외교부 같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의견서를 내는 것도 불가능했었는데 네. 이게 민사소송 규칙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 규칙을 바꾸는 데 있어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발휘 된 것도 있어 보이고 또 아까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같은 부분은 인사권자지 않습니까? 네네. 인사권자로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줬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 자체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이 재판을 이렇게 틀어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한 것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법적으로 어떤 판단할지는 영장 전담 판사가 한번 일차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에는 검찰에서 그러면 이런 법리 때문에 기각이 됐다라면 그걸 어떤 법리로 보강을 해서 청구를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틀림없이 할 것이어서 저는 오히려 박병대 고용한 두 사람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사실은 봅니다. 예. 자, 일단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아마 15층 조사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5층 조사실에서 이 시각 현재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또 논리를 펼칠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또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